안녕하세요. 근본TV의 재정사무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콘텐츠는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했을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딱 3가지 사연을 골라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과 새내기 춤추는 제이드입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일단 무작정 자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비대면 강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학과를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배들도 못 만나고 하는 활동도 한정적이라서 아는 것도 없어요. 이번부터 소속 변경 시기가 바뀌었다는데 진짜 1학년 끝나고 소속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이번부터는 소속 변경을 새내기들 1학년 끝나고 모두 2학년 들어가기 전에 바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짧은 게 아닌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경험들. 그리고 소속 변경되면 또 다시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저번 학기에도 소속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학생의 일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소속 변경을 미뤄온 케이스인데 이제 2학년이 끝나고 제가 원하는 과로 소속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 학과 친구들은 이미 다 친해져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전 친구들이 모두 다 할 법한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 이야기나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전에서 뭐 경영학과든 언론정보학과든으로 소속 변경을 하면 자전에서 간 친구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전을 같이 간 친구들이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동아리나 학회 같은 거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서영 씨는 어디 가려고 하세요? 저는 근데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저도 네. 저도 여기 자전을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그래도 일단 전공을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다양한 걸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법이랑 경제랑 회계세무 고민 중이긴 한데 이제 소속 변경 시기가 별로 안 남아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끝나고 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경영을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서도 제 생각에는 솔직히 친해지는 거는 뭐 활동 열심히 하면은 금방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짧은 시간에 1학년 때 이렇게 배운 걸 토대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친해지는 건 또 뭐 동아리 이런 걸로 또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과 20학번 집중하는 어피치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놀아도 된다는 말에 매일매일 놀았어요. 유튜브도 보고 술도 매일 먹고 동아리도 맨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놀게 되었네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을 때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3일 남은 순간부터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미친 듯이 전공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밤을 새니까 너무 졸립더라고요. 시험 전에 잠깐 눈만 붙이고 일어나서 시험을 치려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시험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어요. 벼락치기로 무리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오히려 시험을 응시조차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간고사를 아예 못 봤는데 F학점이 확정인가요? 혹은 남은 기말고사라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대학생은 재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재수강은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시험을 뭐 중간고사 같은 거 하나 안 보고 F학점이 안 나온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게 완전 교박이긴 한데 제가 작년에 들었던 사연으로는 친구가 잠을 자다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관대하시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녁에 따로 시험을 보면 뭐 몇 % 감점하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런 사례도 있다고 건너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교수님 말 교수님이니까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는 게 보통은 F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봤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게 제 고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이틀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무려 라틴어라는 중요한 교양 시험에서 엄청난 TMI인데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자버려서 못 봤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또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이거 때문에. 근데 사실 중간고사를 못 봤으면 제 생각에는 저도 F학점일 것 같고
어피치님께서도 F 학점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근데 사연수 근데 같은데. 왜냐면 이거 고등학교가 그쵸. 아니니까 대학교는 또 재수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어떻게 학점을 잘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재수강에서 더 열심히 해서 3일이 아닌 뭐 30일 놓고 공부를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점이 몇 이하부터 할 수 있다고 해요? B마부터. B 마이너스부터. 맞아. 그리고 B 마이너스 아래 그 이하부터만 재수강이 가능하고 만약에 B 제로를 맞아버리면 슬프게도 학점을 절대 커버하지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뭐 이런 커뮤니티 찾아보면 뭐 BJ 폭격기 이런 별명 가지신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좀 잘 피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4학기 이내에 하셔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4학기 이내로 하고 또 B 마이너스 이하인 과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오히려 어피치님 같은 경우는 네, 아쉽긴 하겠지만 다음 학기에 재수강 노려서 그렇게 학점 A뿔 노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민은 내년에 이 친구가 어디에 살지에 대한 고민이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과 20학번 노래하는 프로도입니다. 저는 비대면 강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몰랐어요. 기숙사 신청을 했다가 취소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동기들이랑 친해진 기회도 없고 학교 캠퍼스 구경도 가보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면접 볼 때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내년에는 또 비대면일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취를 할지 통학을 할지 아니면 지역에서 학사를 살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학사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운영하는 학사. 뭐 싸고 뭐 밥 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멀어요. 학교에서? 멀어도 너무 멀어요. 보통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10분? 여기서 거기까지 1시간 10분? 그럼 거의 대중교통. 통학인데? 저는 1학년 때랑 2학년 때 둘 다 자취하고 있는데 자취가 낫지 않아요? 자취 이게 만약에 작년 같았으면 진짜 자취 강추하겠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비대면 강의하고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가.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자취를 하는 거는 약간 너무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월세를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꼬박꼬박 내야 되기 때문에 자취를 계약을 해버리면 그래서 행복기숙사나 학사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취 먼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1학기는 비대면일 것 같긴 한데 2학기는 대면이지 않을까. 네, 아닌가? 서영 너무 피셜. 섣부른 피셜. 판단인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다면 통학보다는 자취나 기숙사에 일단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숙사 장점 그죠. 소개해 주시면. 기숙사요? 네. 네, 갑자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점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뭐 만약에 대면 강의 뭐 어디 학교 안에 이렇게 둘러다닐 때 되게 좋고 일단 행기계 아주 제일 좋은 장점이 그게 없어요. 그 통금. 맞아. 통금이 없어서 그냥 뭐 술을 먹고 4시에 들어가든 5시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점도 있고 이제 막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또 기숙사라는 게 사실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룸메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솔직히 운이 조금 따라줘야 되고 뭐 안에서 취사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뭐 맨날 그 밑에 GS25에서 라면 맨날 사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살도 엄청 빠지고 강제 다이어트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살이 찌고 싶은 입장에서는 좀 안 좋습니다. 아까 기숙사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밥을 라면만 먹는다고 하셨죠? 3일은 3끼, 3끼. 저는 그러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네, 그러죠. 그쵸, 귀찮으니까. 일단 다 나가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자취는 그래도 이제 엄마 반찬을 가져와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자기가 해 먹을 수도 있고 배달도 더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멀더라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안 되는 거리가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통학 2시간보다는 훨씬 괜찮으니까. 그리고 일단 집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단점을 말하자면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그럼 보증금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의 5, 60씩 나가니까 엄마를 보기가 살짝 미안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했을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죠. 학점, 자취, 그리고 소속 변경. 정말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